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날이 나아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올바른 경제관과 정책 그리고 제도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그 다음에 아주 활발하게 국가정책에 관여했던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가 계십니다. 1939년부터 2019년까지 2018년 12월 6일 날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의 베이크 연구소에서 그가 작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에 관한 전망이라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워킹 페이퍼로 묶은 것이 미국에서 경제 성장의 미래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들이 구하는 그런 답이 들어 있습니다. 펠스타인 교수는 미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10가지의 구조적인 원인, 다시 이야기하면 10가지의 비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가 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업가의 우호적인 문화. 미국에서 개개인은 사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키우려는 열의를 갖고 있으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낙인이나 비난은 없다. 제가 최근에 펴낸 애리조나 답사기를 쓰면서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마을에는 개척자의 역사, 기업가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상업국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업가 정신, 이것이 바로 미국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을 지지하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잘 발달된 자본시장과 신생기업들, 스타트업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있고 또 초기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사업가들에게 추가적인 돈을 투입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 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기업가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7,000개 이상의 작은 은행들로 이루어진 분권화된 은행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수준의 연구 대학들입니다. 미국 대학은 하이테크 기업가 정신을 추진하는 기본 연구에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교수와 학생들도 기업 창업에 자주 시간을 보내고 산학혁명 문화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은 전 세계로부터 최고 수준의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한껏 꽃피우게 됩니다. 정말 미국의 대학 경쟁력은 대단하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거는 소프트 파워를 다른 국가들이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노동시장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조합, 주립공기업, 주정부가 세운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 이야기하죠. 그리고 과도한 노동규제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와 직업을 매치, 연결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미국 근로자들은 유연한 노동시장 때문에 직장을 잡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효율적인 노동시장, 유연한 노동시장,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해외로부터 인민과 미국 내 이동에 의해서 증가하는 인구입니다. 개방적인 인민정책과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선진국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로부터 자격을 갖춘 인민자를 끌어들이는 국가 능력이 미국 번영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와 세금 제도입니다. 연간 미국인들의 근로시간은 1,800시간 정도 됩니다. 그것은 유럽의 프랑스가 1,500시간,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독일의 1,400시간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한국과 같이 2,200시간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일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죠. 긴 시간을 일하는 것을, 이 긴 시간을 일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고 더 많은 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미국과 유럽의 큰 차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장시간 노동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와 그 다음에 세금 제도. 7번째입니다. 에너지 자립입니다. 미국 기업체들은 국내에 있는 에너지원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구입해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기업 친화적 규제 환경입니다. 미국의 규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사업가들에게 주는 부담감은 상당히 덜한 편입니다. 9번째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입니다.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서 38%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용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44%, 이탈리아는 51%, 프랑스는 5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개인의 수입 가운데 더 많은 몫을 세금으로 떼내서 정부가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은 많은 부분이 복지성 지출이기 때문에 복지성 지출 자체가 생산하는 사람에서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복지성 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크게 낮추는 그런 부분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주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서로 경쟁하는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하죠. 더 많은 사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정부끼리도 경쟁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주는 텍사스와 같은 주입니다.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도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정치적 분권화가 아마 정치적 분권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최고 수준일 것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교수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관, 직무관, 세계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은 마틴 펠드스타인이 놓친 부분 같습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기업은 계약이고 일은 계약이고 그 다음에 당신도 나를 내보낼 수 있고 나도 떠날 수 있고 이런 계약관계로 세상을 바라본 것, 그 다음에 직업을 잃거나 회사가 망하는 것을 전체의 자연 질서의 하나로,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됐을 때 강한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된 일종의 자립, 셀프 헬퍼 정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늦게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이 도입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제도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의 성장에 굉장히 큰 동력 가운데 하나로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가 개척해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그런 공유 가치가 있고 또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국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기업 친화적 환경, 분권화, 유연성, 작은 정부 등 모든 것들은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고 정부 개입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거대 정부, 거대 예산, 빈번한 정부 개입 등으로 국가를 살리기는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0가지와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를 대해서 11가지를 듣는 동안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는 방향과 정말 반대 방향으로 미국이 달려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